부산 강서구 대저일동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평가액은 12억 4천만원이고 현재 12억 4천만원입니다. 신건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북측으로 20m에서 25m 되는 중로에 접했습니다. 부산 연구개발특구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94평입니다. 건물은 총 3개층이고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실험실, 연구실, 직원 숙소입니다. 2016년도에 사용 승인되었으므로 6년 된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강서구청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있고 강서구청 쪽으로 가는 길에 식당과 같은 상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20m 이상의 도로를 접했기 때문에 건물도 훤하게 잘 보일 것 같고요. 위치가 좋은 것 같은데 현장에 다녀와 보겠습니다. 현장에 다녀와 보니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긴 하지만 1층인 창고였고 2층은 사무실로 보였습니다. 3층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도 있었습니다. 1층과 2층인데 2층의 일부분에 사무실과 창고 등을 무단으로 증축해서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었습니다. 무단 용도 변경에 의한 적발은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산 연구개발특구라고 적혀져 있는데 대저동 일대는 R&D, 첨단산업, 전시 컨벤션, 상업시설, 업무시설 같은 첨단 복합지구 등 아주 큰 개발축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2의 백수코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012년 11월에 대저동 일대가 부산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이후 2017년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그 결과가 2021년에 통과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2027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첨단 복합지구와 별개로 강서구 대저동에는 하나의 이슈가 더 있는데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배우주거지인 신규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 이슈입니다. 2021년 2월 2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대전은 1만 8천호 정도 공급한다고 발표했었는데 대규모 주거지와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학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공공청사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구역 범위를 축소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신규 공공택지 사업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경매 나온 물건은 연구개발특구가 아닌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상의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LH에서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정이 되면 주민공란 공고 후에 1년의 절차를 거쳐서 2024년 하반기에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9년도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되면 가덕 신공항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 같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강서구청, 강서고등학교, 대상초등학교 등 이 주변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에코 델타시티 호재와 맞물리면서 강서구청 주변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풍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경매 나온 물건을 사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공익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 공익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아야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경매 나온 물건은 신규 공공택지 사업 안에 포함된 토지와
토지와 건물로서 결국 이 토지와 건물은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아파트 건설 사업의 부지로 수용되는 운명입니다. 경매 나온 물건의 맞은편 건물처럼 수용이 되지 않는 땅이라면 결국 주변의 개발축에 의해 지가의 상승을 먹으면서 가치가 수직 상승하게 되지만, 수용을 당한다면 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에 뺏기느냐가 문제되는데, 아쉽게는 보상가는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1.5배니, 2배니, 3배니 하는 그런 풍문들이 많지만 보상가는 개별 공시지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보상 가액을 결정하는 전문가가 아닌 한 결국 이 물건은 보상가를 예측하고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경매로 낙찰받고 보상이 많이 나오기를 겐또 때리거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경험치로 보상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보상가액을 예측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토지와 건물 같은 재산권에 대한 손실 보상 외에 생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상으로 합법적인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상 계획 공고일로부터 수용 재개일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주 대책에 의한 손실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익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생활의 근거를 잃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택지나 주택을 이주민에게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손실 보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물건은 택지나 주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손실 보상 외에 생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성립일이나 수용 재개일 이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큰 맥락에서 3년치의 영업이익을 산정해서 2년치의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영업이익은 회계학에서 말하는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미리 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이 수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연구개발 특구가 들어서니 좋다고 생각해서 입찰하시는 분들은 수용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수용된다는 걸 알고 입찰하신 분들도 재산권에 관한 보상가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보상이 낙찰가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에 제가 입찰한다면 저는 소극적으로 계산할 것 같습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공장이라면 수용이 되더라도 이익이 나는 구조가 나오는데 경매 나온 물건은 메리트가 낮은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약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채무자는 경매 나온 물건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보상가를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보상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큰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상은 2024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위반 건축물이므로 대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고, 권리 분석을 살펴보자면 등기부상 최초의 금전 채권인 말소기준 등기는 2016년 2월 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등기부상 권리는 말소되어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등기부에 없는 권리도 낙찰자에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